아니라 중개자다라는 시각에 중점이 놓여져 있고, 또 그러한 그 시각에서 대응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무책임한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 발전 논문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기까지 한 상태에서 과연 북한 핵 문제를 외교 내지는 안보 내지는 국방 차원에서만 봐야 할 것인가, 지금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 전환이 필수입니다. 이게 이제 제 번째 논문의 문제 제기라고 싶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북한 핵무력 고도화 지주가 의미하는 바는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어떤 그 정치적 차원에서, 그리고 NPT 체제에서 북한 핵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은 이미 핵무기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을 해야만 된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이고요. 북한 정권이 이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핵미사일 실험 발사 유예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21일 그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한다, 이렇게 명시한 결정서를 채택하면서 그 유예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22년 5월 1월이죠. 1월 19일 제8기 제6자 정치국회의에서 선결적으로 지속적으로 취하였던 실력 군책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노동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분에 구체하였다. 상당히 길게 말을 많이 내둘러서 표현했는데, 이것이 이제 핵미사일 발사 실험유예 파기를 이제 시사했던 것이지요. 2개월 후 남짓 지나서 3월 24일 화성 17형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전격 단행함으로써 이제 실험유예를 파기했고요. 우리 언론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일본도 대북 정책이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한 것이 김여정과 박정철의 지난 4월 1일 국방장관 지원시설 정밀 타격 발언한 것에 대한 반응 담화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김여정 담화, 4월 2일 담화 내용을 보면은 선제 타격 왕발을 내뱉으며 반공하고 대결 관계를 드러냈다. 남주선에 대한 많은 것을 제고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개념과 가능성을 이제 협박을 했었죠. 당일 이제 박정천 당비서 별도 담화에서는 군사력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주 성부를 괴멸시키는 데 총 집중할 것이라고 이렇게 상당히 구체성을 띈 유혹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이제 두 사람의 그 핵무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북유화 정책은 끝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제기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북한의 핵무력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는 핵무력을 북한의 대남 전략적 차원에서 사용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무력을 직접적인 위협 수단으로 하든 아니면 핵무력에 바탕한 유력을 활용을 하든 대남 전략적 차원에서 앞으로 북한은 활용할 그런
조짐도 이미 보였고 앞으로는 그러한 단계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쪽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은 대남 전략과 그 핵무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앞으로 북한은 핵무력을 조선농단 규약에 규정이 되는 당면 목적 실현을 위한 혁명무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북한의 모든 무력은 기본적으로 조선노동당의 혁명무력입니다. 핵무력 역시 국가 무력이기 전에 당의 혁명무력이다. 당의 혁명무력은 당 활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력은 당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면서도 최고 핵심 수단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 핵무력 고도와 진척과 비례해서 한국이 북한 핵무력을 사용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것이며 북한이 핵무력을 한국에 투사한다면 우선은 기존의 대남 전략 틀내에서 가동할 수밖에 없다. 물론 2013년 핵무기 법을 개정하고 전략사령부를 또 가동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군사대비적 차원의 준비도 했겠지만 그 지금 핵무력을 완전히 구비한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봤을 때 핵무력의 대남 전략적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기존의 대남 전략 틀내에서 가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대남 전략이 무엇인지가 또 좀 저희가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남 전략은 이제 노동당의 강론적 실현을 위한 것인데 요게 이제 작년에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이 개정되면서 최종 목적을 좀 그 문구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 통일부 장관 이중섭 전 장관하고 그 다음에 현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이외 그쪽 진보적인 학자들 그 단체들은 북한이 혁명 통일 전략을 포기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고 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이제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결과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기존의 혁명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대략 잠정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수그러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대남 전략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본질은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자세한 문헌으로 북한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문헌을 지금도 계속 보완을 해서 버전 2, 버전 3 이렇게 해서 70년대에 작성된 그 전략 이론을 한국의 사회 발전 현황에 맞게 용어도 좀 변경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보완을 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5쪽에 남선혁명 통일 전략의 주요 내용을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불변한 70년대부터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불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북한의 핵무력을 남조선 혁명 전략 혁명 통일 전략 차원에서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만 좀 발표를 해서 적시해봤습니다. 첫째는 한국 사회의 성격인데 한국 사회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다. 이것은 반자본주의 이렇게 하면은 그 북한의 개념은 영원 반신불수의 자본주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냥 반쪽만 자본주의고 반쪽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국은 아무리 자유시장경제가 발전하고 그 자본주의가 발전해도 반신불수적인 그런 자본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한국 사회의 혁명의 성격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여전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 혁명의 기본 임무는 미국으로부터 자주화 실현을 하는 것이다. 이걸 가장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옛날 그 구문인데 이걸 왜 제가 이제 강조를 다시 끄집어 내서 했냐면 지난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었죠. 그때 이제 북한에서는 한국에 그 지하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이렇게 입장해서 운영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게 반제민주전선이라는 조직입니다. 줄여서 반제민주전이라고 하는데 반제민주전이 김일성 그 생일날 김정은한테 그 편지 인사를 드리는 것을 노동신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80년대에 그 서울대 김영환 씨가 전역하기 전 그 주사파 세력들이 그대로 했던 그 투쟁 방향, 지침, 임무 이런 것이 그대로 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내려오고 있다. 이것이 현 주소다. 북한의 그냥 현존 통일 전략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4월 15일 자노동신문에 이제 출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이 과연 그럴까? 아니 지금 시대가 문제인데 지금 북한이 이런 그 통일 전략 아니면 이런 평면 통일 전략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6쪽에 보면 이제 기본 임무가 중요합니다. 기본 임무를 8개 정도로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거의가 다 미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축출, 미핵기지, 군사기지 철폐 이것은 이제 그 원론 70년대 발표한 원론이기 때문에 미핵기지라고 있는데 우리는 91년도에 철수를 했죠. 남한에 있는 미군 전투력은. 그 다음 3호 한미연합사 해제, 미 지배기구의 폐쇄, 한미간 예속주의 협정 폐지, 미국 내정 간섭 종식, 민족 자유적 민족군 수립 등등에서 거의가 다 미국과 관련된 거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무력은 미군과 관련된 미국의 한국 지원이라든가 미군의 항공의 기지라든가 한국 주변의 미군 기지라든가 미군과의 관련된 곳에 북한 핵무력의 유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리는 대비책이 없다는 점이죠, 지금. 그 밑에 이제 이쪽에 민주적 임무로 이제 좀 몇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사 혁명의 목표는 전체 목표와 다음 목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것은 별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충 대남혁명 통일 전략을 끌고 가는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줄이는 목표도 전체 목표를 또 두 개로 나누고 보조 목표를 두 개로 나누고
이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치밀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상황, 한국 내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목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준비 태도가 확실하게 북한의 대남 기구나 대남 전략상으로는 구비가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그 경제적으로 앞서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또 북한이 경제적으로 거의 실패에 대비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경제 제재를 받고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이들이 대남 전략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명투쟁 방법에서는 이제 북한은 크게 이제 전술 시기를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고요. 전략 시기를 이제 결정적 시기하고 준비기로 이렇게 나눠 보고 있는데,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쉽게 하면 한국에서 무장 전민항쟁 무기를 동반한 전민항쟁 단계에 올라가서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시기, 그 시기와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한 준비기, 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준비기로 되어지고 있다. 그 준비기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굉장한 그 한국 사회 분석도 하고 진보 정권들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를 왜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느냐? 의 권력도 장악해 있고 행정 권력도 장악해 있어서 이미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자주적 민주정부 단계에 있는 그런 정권인데 왜 북한식 사회주의 이행이 더디냐?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이런 차원의 어떤 공격성, 물론 거기에는 이제 외교안보 국방적인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의 이제 대남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의도도 충분히 그들은 갖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쪽에 북한의 핵전략과 대남 도발 전망은 북한의 핵전략 평가 현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 이제 쭉 90쪽까지 이렇게 쭉 여러 사람들의 국내 학자들의 북한 핵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2016년 17년 국가핵무력 보유 선언한 다음 18년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19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전략이 과연 무엇이었냐, 최소 억제였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서 조금 더 약하게 하는 분들은 신뢰적이라는 또 표현을 하나 앞에다 붙여서 신뢰적 최소 억제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고, 해외에서 가장 강하게 평가한 부분은 비핀나랑이 이제 정매적 태세, 확정 보복적 태세, 비대칭 확정 태세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북한은 비대칭 확정 태세로 갈 거다. 가장 먼저 좀 강하게 평가를 했었죠. 그러고 난 뒤에 국내 학자들도 이제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확정 보복 태세 핵 전략이다, 강압적 핵 확전 전략이다, 또는 최소 억제 전략에서 확정 보복, 비대칭 확정 전략 추구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었고, 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적극적 실존 업체다 그렇게 이제 보고, 그것도 또 좀 논해서 우선적 보복, 총괄적 업체, 선택적 보복, 혼합으로 구사할 거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야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평가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되면서 그들의 이제 그 방향이 처음에는 뭐 실리적 최소업체, 그다음에 뭐 보복, 그다음에 이제 비대칭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거다. 그런 결론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그런 이제 그 전제하에 12쪽에 북한의 핵무력에 기반한 대남 도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군사적 도발이 이제 가장 뭐 누구나 어느 분이나 전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전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은 지난 10년간의 일을 평가해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뭐 건설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이념적으로도 뭐 김정일 혁명사상이니 뭐 인민대중 제일주의니 몇 가지 뭐 그런 그 이념적 그런 업적도 내세우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최근 올 들어서 사상 제일주의를 다시 꺼내들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이미 물 건너갔고, 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유일사상 그 영도 체계 그것을 본인이 직접 강화를 강조한 것은 참 찾아보기 힘든 사례가 아니었나. 그런 걸로 봤을 때 북한의 세습 독재 강화, 이것은 뭐 갈수록 더 강화된다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경제야 이미 뭐 물 건너간 상태인 것이고, 그 외에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핵무력 강화 외에는 본질적으로 이루어낸 게 없다. 선전하는 모든 상황을 보면 평행자도 아니고 뒤로 후퇴한 거고, 오로지 핵무력 고도화밖에는 없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핵무력 고도화하기 위한 호랑이 등에 탄 그런 그 상황에서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8차 당대의 그 청와문건에서 밝힌 핵무력 고도화 그 자세한 내용들, 그걸 하나하나 실현을 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군사적 도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성격은 확정 보복 능력 확보를 위한 핵미사일 시험 도발로 이렇게 이제 성격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은 유사시 미국의 한국 지원 차단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도발로, 이렇게 이제 그 도발의 성격을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쪽에 바보인데요. 핵무력의 위력을 시험해 보기 위한 재래식 무기 도발. 이것은 이제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핵무력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미국이 일본에 사용한 것 외에는 그대로 사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마련해 놓은 핵무기를 가지고 직접 도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도발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핵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남 전략, 즉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단계로는 그럼 뭘 할 것인가? 북한의 핵무력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무력으로 뭘 어떻게 준비를 해놓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한국 측에 그 핵사용 신뢰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부지런히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한의 우리 나름대로의 군사 국방 시설, 행정부 그 외에 주요 우리 민간 시설,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이런 데에 대한 그 공격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그 자료식 공작을 적극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으로서는 북한의 핵무력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옹호해주는 그런 세력이 지금 절실한 시기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국제사회적으로는 러시아, 중국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지원을 받고 있고, 아무리 유엔에서 안보리 제재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해도 두 나라가 반대하면 지금 할 수 없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을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 핵을 만들기 위해서 원인은 미국, 명분도 미국, 배경도 미국으로 몰고 갔지만, 그러나 남북한의 이 한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의 명분을 내세우는 게 민족회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핵은 남조선의 해구산이다 이건데, 결국은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정치사상 교육을 통해서 교양을 통해서 좀 그런 불만이나 모든 걸 얼마든지 컨트롤해 나갈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의 이 조력을 무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그 한류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또 인구도 또 많죠. 북한의 대단하죠. 그래서 국내에 우리 한국 안에 북한 핵무력을 비호하고 주둔하는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공작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할 때마다 북한이 이제 북한 지도자가 남쪽에 한번 압박을 하는 식으로 하게 되니 그때마다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철역이나 이런 데에 김정은 국방위원장 답방 찬양절이 이런 거 활동을 보면은 굉장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안 돼서 그러지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일이 심했고 김정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얼마든지 북한은 이런 비효율적 결성 공작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 또 지금 방대한 그 대남 공작 조직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대남 사이버 공작 도발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충분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그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그 하나하나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그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사이버 공작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가과학기술 저취라든가 또는 비용 충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혼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돈을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그런 사이버 공작 도발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대남 심리전 도발입니다. 결국은 물리적 충돌이 있기 전에 심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내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이제 현대 그 적대국가의 관계인데 그러기 위해서 심리적 도발에 엄청난 그런 자원을 투입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내 우군 확보를 위한 선전 활동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북한 측에 물론 모든 유권자가 지금 47%대 48%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47% 쪽이 나온 쪽에 모든 국민이 유권자가 다 북한 선전에 넘어갈 만큼 그렇게 어떤 불리한 한국의 정체성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의 프로테지를 눈으로 확인한 이상 북한이 그 사람들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통일전선 공작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일전선 공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한국 내에 전부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뭘 할 거냐 그 내용은 당연히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핵무력을 이제 옹호하는 그런 선전 활동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거다. 이것과 앞서 얘기한 비밀 비호주직 결성 공작의 약간의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선전이고 어떤 특정 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공개적이고 아주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활동을 준비할 거다. 그 다음에 핵무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 원인을 이제 미국의 자기들에 대한 위협에서 잡았듯이 미국 책임론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미국 책임론을 갖고 가면서 역시 대남 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 그래서 민족해방 혁명 쪽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쪽에 합법의 외피를 쓴 사회주의 이행 공작 등의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이행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혁명 통일 전략은 한국에서의 혁명을 통해서 그 사회주의를 단번에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2단계 혁명 물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기울어 있었다면 한국에서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친북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고 그 친북성권 내에서 종북 세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차치하고 일단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정권이 3번이나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도 검소완박이라는 그런 의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간다면 지난 5년간 그 행적을 되돌아봐도 벌써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법안이 7개가 일부 부분 완전 철폐하는 법안이 다 상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의 수사권이 이미 2020년 12월에 3년에 거쳐서 경찰을 이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이행으로 가기 위한 하나하나의 법적, 제도적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이죠.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이행이 된다면,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하나하나가 사회주의 이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다져지게 되고, 헌법에서도 유언 소지가 있는 그런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빠르게 추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단사고 금지법 이런 게 도대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참 깊이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주제 하나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5가지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 핵시대와 달리 2 핵시대의 지역 핵보유국들은 핵무력 사용의 억제라는 한 가지 목적에 북한하지도 않고 선언적인 내용에 제한을 두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유교안보 국방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조속히 벗어나 남조선 혁명 통일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에 들어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북한의 대남혁명 통일 역량은 경제적 측면에서 약화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역량과 군사적 역량은 극대화되어 있다. 이에 조응하는 한국의 대응기관과 조직을 정상화하고 기능 복원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정원 지원사령부의 원상회복, 한반도 안보정책이나 대북 환경 분야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는 북한의 핵무력으로 깨진 전략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한미동맹을 가치경을 일상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동맹적 수준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북한의 핵무력에 기반한 적화의지를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로는 한일관계, 쿼드 참여, 5IG 협력에도 참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는 의회 권력과 사회 전반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종북 추사파 세력들의 헌법적인 한국 정체성과 정통성 깨기, 사회주의 이행 전략에 대응한 조직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헌법적 가치 보호와 증진 활동에 나서야 한다. 유언적인 졸속입법과 폐지를 마련해야 한다. 이걸로 네 번째 정책적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국 사회는 반국가 이적 활동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의 대세를 이루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법 집행과 함께 자유시민화 교육 체계를 갖추고 건전한 자유시민이 한국 사회의 대세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북한 핵무력에 의한 적극 통일을 막아낼 최후의 보루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신념으로 무장한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우려하던 핵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그 전망에 대해서 우리 이경수 박사님이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시고 아주 좋은 정책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이경수 박사님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북한은 계속할 것이다, 질주해서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력에 기반한 그런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다. 첫째는 군사적인 도발, 또 대남 공작을 이용한 도발, 또 대남 사이버 공작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남 심리전 도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을 합법적인 외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의회나 모든 언론, 뭐 사법부 모든 장악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그걸 사용하면서 사회주의 이행에 대한 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하면서 비서실장을 아주 친북 인사를 세웠죠. 그때 세우면서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임명석 씨를 잘 모른다. 모르는데 그냥 젊고 일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혹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또 서울시 부시장인가 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는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문제를 친북적으로 또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법적인 내피를 쓰고 사회주의 이행을 그 비서실장이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그때 또 순진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임종석이 난 잘 모른다. 그냥 일은 잘해서 시킨다. 그래서 순진하게 넘어갔는데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저는 바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오는 동안에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은 발제를 해주신 우리 이병순 박사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